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5학년 수학의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좀 학생들은 잘 들어주시고 지도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참고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은 5학년 약분과 통분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분수로도 설명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림이 한 개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크기만큼 8분의 2의 크기도 같다. 그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죠. 아랫부분은 한 개의 긴 막대기를 8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그것과 한 개의 긴 막대기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같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분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4분의 1은 결국 8분의 1과 같다라는 뜻인데 많이 그 전에도 학습을 해봤을 거예요. 분수에 대해서. 4의 분모 4에 2를 곱하면 밑에 있는 8이 되고, 똑같이 분자 1에 2를 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8분의 2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앞으로 나가면은 4에 3을 곱하고 1에 3을 곱해도 똑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눈에 익히고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학생이라면 잘 듣고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아까는 막대 그림으로 했죠. 이번에는 동그라미, 원을 4등분해서 한 부분,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여기는 원을 12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그래서 12개로 나눈 것 중에 3개의 부분과 4분의 1, 4개 중에 하나의 부분이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죠. 결국 4분의 1과 12분의 3은 숫자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크기는 똑같은 분수다. 그래서 4분의 1은 12분의 3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4에 3을 곱하면 4, 3, 12. 1에 3을 곱하면 1, 3은 3. 그래서 4분의 1과 12분의 3이 같다는 것을 그림과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분. 자, 약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공약수라는 것은 2단원에 학습을 했죠. 공통된 약수, 두 개의 수 중에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바로 약분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는 기약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큰 분수들을 똑같은 공약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더 이상은 자연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분수까지 만드는 것, 기약분수로 만드는 것, 그것을 보러 우리는 약분한다 라고 하죠. 이렇게 약분하는 것은 학생들은 개념만 이렇게 듣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면서 머릿속에 꼭 익히고 손에도 익히고 몸에 체득이 되도록 반복 숙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념만 학습한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약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복 숙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교사분들도 이 부분을 아시고 좀 반복 숙달을 많이 시켜주시고, 위에는 똑같이 2 나누고 2 나누고 2 나누고, 그래서 24분의 16을 3분의 2로 약분했죠. 그래서 2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눴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거롭죠. 세 번이나 나누니까. 근데 우리 2단원에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배웠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대 공약수로 한 번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2를 3번에 걸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8로 나누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를 8로 나누면 3, 16을 8로 나누면 2. 그래서 간단하게 3분의 2인 기하분수로 약분을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크기의 분수도 약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통분. 이 통자는 공통의 통자예요. 분수와 분모를 같게 하는 것.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이 바로 통분인데, 두 개 이상의 분수가 나왔을 때 분모가 서로 다를 때, 분모가 다르다는 것은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는 2분의 1은 하나의 막대를 2개로 나눴다는 뜻이고, 3분의 2는 하나의 막대를 3개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서로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분수를 비교를 할 때 크기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하려면 공통 분모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통 분모로 만들 땐 이렇게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분모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최소 공배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은 2분의 1을 2배, 4분의 2, 또 2분의 1을 3배, 6분의 3, 2분의 1을 4배, 8분의 4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서 3분의 2도 2배, 3배, 4배 한 것 중에서 쭉 나열을 해서 똑같은 분수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켰죠. 분모가 똑같아지는 수, 분모가 똑같아지는 수. 쭉 보니까 분모가 6일 때 똑같고, 분모가 12가 됐을 때 똑같고, 그리고 분모가 18이 됐을 때 똑같고,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2를 통분하면 이렇게 6분의 3, 6분의 4 또는 12분의 6, 12분의 8, 18분의 9, 18분의 12 이렇게 이제 통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분모가 똑같으니까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은 6분의 3이 됐고 3분의 2는 6분의 2가 됐으니까 6분의 4가 6분의 3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통분을 하는 이유는 두 분수를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작은지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배울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충분한 통분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2, 20이 됐죠. 분모가 12이고 20은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데 이 단원에 배웠던 나눗셈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큰 분수를 2배를 해보면 40이 되죠. 그러면 12는 40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안 되면은 큰 분수 20을 3배를 해보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12가 60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조금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암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눗셈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배수를 해서 똑같은 분수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되겠는데,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니 조금 반복 연습,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에는 5를 곱하고 20에는 3을 곱해서 분모를 60으로 만들어서 통분을 했죠. 그래서 12분의 5는 60분의 25가 됐고 20분의 3은 60분의 9가 되어서 이렇게 통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분모를 똑같이 하는 것을 바로 통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 통분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학생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선생님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다독이면서 많은 조금 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분을 하면 두 분수를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방법은 좀 전에 통분할 때 말했던 두 분모의 곱으로 구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크기 비교이니까 최소 공배수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곱하는 거예요. 6에 8을 곱해서 8에 6을 곱해서 48을 만들고 6에는 8을 곱했으니 6의 분자에도 똑같이 8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8 분모에는 6을 곱했으니 똑같이 분자에는 6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48분의 40, 48분의 20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정답을 체크할 때는 6분의 5는 8분의 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쓰는 것이겠죠. 그리고 6과 8은 48보다 더 작은 분수에서 만날 수 있는 최소 공배수 24로 하는 방법. 그러면 6에는 8까지 곱하지 말고 4만 곱해도 되고 8은 6까지 곱하지 말고 3만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좀 더 48보다는 작은 수로 24분의 20, 24분의 21로 이제 통분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많이 숙달될수록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제 통분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이제 세 분수가 있을 경우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을 경우에 앞에 있는 4분의 3, 10분의 7을 먼저 통분을 하는다. 그래서 4분의 3은 20분의 15, 10분의 7은 20분의 14.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분의 3이 20분의 15니까 20분의 14보다 20분의 1만큼 더 크죠. 그래서 4분의 3은 10분의 7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는 5분의 4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10분의 7과 5분의 4를 통분해서 10분의 7보다 5분의 4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분의 4가 제일 크고 10분의 8이 된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례대로 두 개씩 통분을 한 방법이고 이게 조금 번거로우면 한꺼번에 세 개를 같이 우리 2단원에서 나눗셈의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렇게 4하고 10하고 5를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20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20으로 모두 통분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보면은 20분의 16이 제일 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4가 제일 크니 5분의 4를 제일 앞으로 해서 5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4분의 3이고 그 다음 10분의 7이 순서대로 이렇게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편한 방법을 택해서 학습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보통 두 번째 방법 한꺼번에 통분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고 차례대로 통분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수는 한 개를 10개로 나눈 것 그리고 한 개를 100개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분수하고 소수와 똑같이 나눈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4분의 1 막대 하나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이죠. 요만큼의 크기를 나타내고 0.3은 막대를 10개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수는 10개로 나눈 것 또는 100개로 나눈 것 또는 1000개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크기 비교를 딱 해보니까 4분의 1보다는
0.3이 더 크다는 것을 쉽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는 4분의 1은 0.3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 숫자로 남아있는 경우 밑에 보시면 20분의 6과 30분의 21의 크기를 비교하기 이렇게 해서 방법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방법, 가만히 보니까 20분의 6과 30분의 21은 약분이 가능해요. 아까 약분한다는 것은 똑같은 수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작은 숫자, 간단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0분의 6을 2로 나누어서 10분의 3으로 약분할 수 있고, 30분의 21은 3으로 나누어서 10분의 7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크기 비교가 딱 되죠. 10분의 7이 더 크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0분의 3은 10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 원래의 크기대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6은 30분의 2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도 이제 같이 해봤죠. 그러면 소수로 나타낼 때는 분수가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2로 나누어서 10분의 3, 3으로 나누어서 10분의 7로 나타내고, 10분의 3은 0.3이고 10분의 7은 0.7로 나타낼 수 있으니 0.3은 0.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고, 원래 있는 분수를 마지막에 쓰면서 20분의 6은 30분의 2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고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는 이제 5분의 2와 0.3의 크기 비교죠. 이렇게 딱 숫자로만 보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조금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방법 첫 번째는 분수를 소수로, 그러니까 5분의 1을 소수로 변환하려면, 아까 소수로 나타내려면 분수가 뭐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 또는 100 또는 1000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5에는 2를 곱하면 쉽게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고 2 곱하고, 그래서 5분의 2는 10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으니 10분의 4는 0.4. 그래서 0.4와 0.3을 비교하면 0.4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0.4는 0.3보다 크다. 그래서 원래 있는 수 5분의 2는 0.3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 자,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럼 거꾸로 5분의 1 그대로 놔두고 10분의 3을 무엇으로?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3은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5분의 2와 10분의 3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지금 분모가 같지 않기 때문에 또 통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분의 1을 10분의 4로, 그리고 10분의 3은 똑같이 쓰니까 이렇게 10분의 4는 10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썼던 수를 다시 쓰면서 5분의 2는 0.3보다 크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알아봤죠. 자, 그럼 서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밀가루를 과자로 만드는데 10분의 7컵 사용하였고, 빵을 만드는데 14분의 9컵 사용하였습니다. 딱 보면은 10분의 7이 더 큰지 14분의 9만큼의 컵이 더 많은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자, 빵 중에서 어느 것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더 많이 사용하였는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이죠. 그럼 앞에서 우리는 통분을 배웠으니 10분의 7과 14분의 9를 통분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쭉 쓰고 그 다음 문제 이어지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착실히 공부한 친구라면 이런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서술형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여기는 또 똑같이 숫자 카드가 나왔죠. 수카드. 수카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분수할 때도 수카드는 꼭 나옵니다. 수카드가 4장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수,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수를 뜻하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2장을 뽑아서 진분수를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그러면 뭐 5분의 4도 만들 수 있겠고 5분의 3도 만들 수 있겠고 4분의 3도 만들 수 있겠고 8분의 3, 8분의 5, 8분의 4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가장 큰 수, 크기 비교를 쭉 해서 그것들을 또 통분을 해봐야겠죠. 통분한 다음에 가장 큰 진분수를 구하고 그 진분수를 다시 무엇으로? 소수로 나타내니까 분모를 10 또는 100 또는 1000 이렇게 구해서 소수로 나타내는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48분의 30과 크기가 같은 분수 중 48분의 30. 딱 보면은 앞에서 이제 그 약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 분수가 약분이 된다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26인 분수를 써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계속 약분을 해보면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26이 되는 분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누어 보면서 이렇게 26이 되는 것을 찾으면 위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제 맨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분의 3과 6분의 5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벌써 분모가 다르죠. 근데 요 사이에 있대요. 그럼 벌써 좀 머리가 아프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 두 분수를 통분을 하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둘 중에 어떤 것이 큰지를 금세 알 수 있겠죠. 그냥 어림으로 생각하면 6분의 5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8분의 3과 6분의 5 사이에 분수들을 쭉 써보고 그 분수 중에서 분모가 24인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4로 통분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한번 쭉 나열하면은 금세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은 응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위로도 필요하고, 근데 학생들은 조금 참고 천천히 인내심을 키우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스럽게 푸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약분과 통분을 할 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통분을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알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5학년 4단, 1학기 4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